계속됩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해하기 쉽고 명확합니다. 선거 결과는 아프지만 분명합니다. 정부를 이끌 책임과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승리한 정당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헝가리 야당의 지도자 페테르 머저르는 이미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집계된 표에 따르면 야당 T사당이 헝가리 의회에서 실제로 개헌선인 135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표가 아직 집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이 시각 부다페스트에서는 공식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바로 T사당 지지자들이고 오히려 이 승리를 축하하는 분위기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헝가리에서는 기록적인 투표율도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헝가리의 포스트 공산주의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이 기록되었습니다. 거의 78%의 시민들 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의 정치인 빅토르 오르반은 16년 동안 집권해왔고 5번째 연속 선거 승리를 노렸지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헝가리의 불공정하고 매우 복잡한 선거제도 때문에 표 차이가 크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승자인 페테르 머저르의 새 총리가 되더라도 오르반이 나라에 구축한 권력 구조 때문에 새 총리가 모든 약속한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이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튜브 스폰서십 또는 유료 구독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링크와 방법은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바이미어커피 플랫폼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채널을 지원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며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헝가리 야당 T사 대표 페테르 머저르는 아직 개표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의 당이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페테르 머저르는 이미 빅토르 오르반이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를 직접 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에서는 이미 50% 이상의 투표용지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 따르면 T사당이 헝가리 의회에서 개헌선을 차지하게 되며 즉 135석을 얻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이 모든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에 따라 최종 투표 결과는 4월 18일까지 발표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결과는 훨씬 더 일찍 알려질 것입니다. 헝가리에서 투표소가 문을 닫은 직후 헝가리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실시된 2건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여론조사 모두 페테르 머저르의 야당 T사당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메디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T사당은 최소 57%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회에서 135석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헝가리 정치에서 전환점, 아니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3분의 2의 표를 얻게 되어 즉 국회에서 헌법 개정이 가능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이 단독으로 대부분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총리로 바로 페테르 머저르를 임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오르반은 완전히 야당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TVN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머저르는 55%와 의회에서 132석을 얻게 되는데 이는 의회 3분의 2보다 한 표가 부족한 수치입니다. 이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르반의 정당 피데스는 여론조사에서 38%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T사당의 본부는 부다페스트에 있는 헝가리 국회의사당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다페스트에 가본 분들은 그곳이 어디인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늘 저녁 오르반 반대파와 T사당 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즉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지지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으며 페테르 머저르는 T사가 신중한 낙관론으로 선거 결과를 평가하지만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투표율이 매우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약 600만 명이 투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헝가리인들이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로 젊은 층이 머저르를 지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젊은 층이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이끌었습니다. 머저르는 비토르 오르반 총리가 16년 동안 재임하면서 선거에서 불공정한 조건을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머저르는 자발적으로 선거를 감시하겠다고 나선 독립 참관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T사당에서 파견한 이런 참관인들이 공식적으로 약 2만 명이나 등록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늘 열린 총선에서 이 나라의 포스트 공산주의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국가선거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간으로 오후 6시 30분, 즉 투표소가 문 닫기 직전까지 거의 78%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의 78%가 참여했습니다. 부다페스트와 일부 대도시에서는 투표율이 80%를 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도시에서 주로 마자르에게 투표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빅토르 오르반의 기본 지지층은 작은 도시와 마을입니다.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대통령 타마슐렉은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록적으로 높은 투표율은 승자가 정당한 국민적 위임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빅토르 오르반이 아무리 원해도 페테르 머지아르의 승리를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78%의 유권자들이 와서 투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헝가리에는 매우 복잡하고 교묘한 선거제도가 있어서 승자가 자신의 개혁을 실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가 이미 손에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는 투표의 50%만 개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빅토르 오르반이 만든 복잡한 선거제도가 작동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헝가리 의회, 즉 국회로 알려진 곳은 199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의회 의석 배분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06명은 선출됩니다. 만일 선거구에서 각 선거구는 한 명의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106개 선거구에서 각각 한 명씩 뽑아 총 106명의 의원이 됩니다. 자신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 사람이 얻은 표의 비율이 50% 미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보다 표가 많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대부분은 소선거구제 의원들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남은 93석의 의석은 전국 정당 명부 투표를 통해 배분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의석들은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50% 아니면 57% 정도 득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T사당이 57%의 득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57%의 득표를 하게 되면 바로 이 93석 중에서 57%에 해당하는 의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건 주목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빅토르 오르반이 유권자들을 혼란시키려고 일부러 몇 가지 단서를 도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매우 혼합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결과를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93석 중 어느 하나라도 차지하려면 각 정당은 최소 5%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봉쇄 조항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스템이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도 적용됩니다. 특별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헝가리에는 이른바 초과 득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너스표입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만일 선거구 투표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겁니다. 선거구에서 승리한 후보가 받은 표의 일부는 자동으로 그 후보가 대표한 정당에 할당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오르반당이 예를 들어 38%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그의 소속 후보들 중 많은 수가 자신이 속한 선거구에서 50% 이상의 득표를 했다면 오르반당에는 이런 초과 득표가 추가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에 결과를 약간 다시 계산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단일 선거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후보들에게 투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간의 보너스, 초과 득표를 더해줘야 합니다. 혼란스러우시다면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헝가리 시민 중 로마인, 슬로바키아인, 독일인 등 공식적으로 인정된 13개 소수민족 중 하나에 속하는 사람들은 국가 정당 명부에 투표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이러한 소수민족을 위한 별도의 명부에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헝가리 시민이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다면, 즉 어떤 주소에 등록되어 있다면 선거에서 2개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정당 투표용지이고 다른 하나는 단일 선거구 후보 투표용지입니다. 하지만 헝가리에 등록된 주소가 있는 독일인들은 전국 정당 명부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혼란이 항상 오르반당이 다수의 표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정당 투표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말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아직 선거 결과 발표를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분명히 T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그 다수가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시다시피 빅토르 오르반의 비평가들은 그의 선거 성공의 상당 부분이 항상 외부의 적으로 지목할 대상을 찾는 데 기반했다고 주장합니다. 각 선거 주기마다 새로운 외부 위협이 부각됐습니다. 처음에 빅토르 오르반은 다양한 시민단체들에 반대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단체들은 소로스가 자금을 댔다고 했습니다. 소로스가 어떤 민족 출신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는 빅토르 오르반이 자유주의 기관들에 반대했는데 이 기관들이 브뤼셀에서 온 어떤 사상을 헝가리에 강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르반은 국가적, 심지어는 민족주의적 주권을 옹호했습니다. 이후 이민자들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민자들과 싸운다고 말하며 이를 선거 캠페인 아이디어로 삼았습니다. 이후 빅토르 오르반은 캠페인을 LGBT+ 운동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알고 보니 LGBT가 가장 큰 악이라고 해서 모든 캠페인이 이런 전통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주요 적은 우크라이나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로 그가 헝가리인들을 러시아와의 전쟁에 끌어들이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헝가리의 새로운 총리가 될 수도 있는 페테르 머저르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야당 T사당의 대표 페테르 머저르는 빅토르 오르반의 지지자였고 그의 정당의 일원이었으며 심지어 그의 팀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오르반은 자신을 자유주의적 반공주의자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머저르는 오르반 팀 내에서 일부 스캔들을 촉발했고 여러 스캔들 속에 오르반 정당을 탈퇴했습니다. 지난해 오르반 정부는 헝가리 당시 대통령 카탈린 노박이 아동보육원에서 미성년 남자아이들에 대한 폭력 사건 은폐를 도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공무원을 사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녀가 이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페테르 머저르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계속 들어보시죠. 당시 빅토르 오르반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맡았던 유디트 바르가 역시 이 사면에 관여했습니다. 아동보육원에서 소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결국 두 여성 모두 사임했고 빅토르 오르반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모른 척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워지는 점은 바로 그 유디트 바르가가 페테르 머저르와 결혼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그의 전 부인입니다. 결국 머저르는 오르반 팀의 비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그 팀에 있었고 그의 아내도 그 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몇몇 가족이 나라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와의 싸움은 머저르의 선거운동에서 주요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르반이 위선자이며 브뤼셀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국가 주권을 지키는 척만 하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머저르는 오르반이 이런 가면을 쓰고 있는 동안
현혹된 유권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사이에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머저르는 선거운동을 헝가리의 내부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들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경제 침체부터 열악한 의료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빅토르 오르반은 주로 외교 정책 문제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집중시켰습니다. 머저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헝가리와 유럽연합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야당인 T사당이 분명히 득표율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그 승리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T사당이 득표율 집계 결과 의석 3분의 1을 차지하지 못하면 오르반당이 더 극우적인 정치인들과 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자르가 단순히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자르가 이끄는 T사당이 내세운 모든 약속들이 말하자면 그 약속들은 그냥 말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르반이 연정 때문에 그 약속들을 쉽게 실현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고 마자르가 총리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빅토르 오르반이 공식적으로 패배를 인정했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어서 그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선거 결과는 아직 최종적이지는 않지만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나라를 이끌 책임과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승리한 정당을 축하했습니다. 자, 오르반이 패배를 인정했고 T사당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초기 입장 발표들을 지켜보겠습니다. 페트라 마디아르가 우리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우크라이나와 유럽 통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할지 등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명들이 있었지만 매우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오르반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친러시아 앞잡이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말했듯이 그는 무엇보다 헝가리인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했고 사실 이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이 유튜브 채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후원이나 유료 구독 또는 유튜브 스폰서십을 통해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가입 버튼을 누르면 이 채널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모든 링크와 정보를 통해 알렉세이 패치 채널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